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전남대병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이 병원 밖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3차 감염이 나왔고 전남대병원에 입원했던 환자가 목포의 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미 지역사회 전반으로 번지고 있는 건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보도에 우종훈 기자입니다. 전남대병원 신경외과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이 병원 안팎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경외과와 감염내과에 이어 7층 정형외과, 9층 영상의학과, 1층 은행에서 4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건물 전체로 퍼진 모양새입니다. 특히 부부 사이인 은행 직원과 방사선사의 경우 초등학교 자녀 2명을 포함해 함께 사는 일가족 5명이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대병원 확산은 다른 지역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지난 11일 신경외과에서 퇴원한 60대 부부는 목포 한 병원에서 입원해 있다가 확진 판정을 받아 의료진 등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3차 감염과 타 지역 확산을 포함해 전남대병원 관련 확진자는 19명이 됐습니다. 환자와 의사 간의 관계, 접촉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일상생활의 관계 속에서도 감염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전남대병원 관련 확진자들의 동선이 추가적으로 확인되면서 광주를 포함한 지역 전체에 대규모 유행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확진자가 나온 초등학교는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학생과 교직원 800여 명을 전수검사 중이고 일부 확진자는 대중목욕탕을 이용하거나 50여 명이 모인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접촉자에 대한 검사도 진행 중입니다. 전남대병원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역 의료체계에 혼란이 오고 의료 공백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최초 감염원과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3차 감염과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이 이어지면서 방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이처럼 N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전남대병원에서는 일부 병동이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중증 환자를 수용할 수 없게 되면서 지역 의료 공백에 따른 혼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대병원 신경외과와 감염내과 병동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잇따르면서 방역당국이 해당 병동에 대한 코호트 격리를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곳에 입원해 있던 52명의 환자와 보호자 44명 그리고 23명의 의료 인력이 2주 동안 병동에 격리됩니다. 방역당국은 편의시설과 접수대가 있는 1층과 호흡기 내과가 있는 9층을 포함해 본관 전체 건물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한 뒤 코호트 격리 여부를 추가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확진된 사람과 관련해서 9층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도 평가한 후에 코호트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역 최대 거점 병원에서 심각한 의료 공백이 발생하면서 입원 환자들을 다른 종합병원으로 옮기는 작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미 병원 측과 협의를 마치고 다른 병원을 찾아 떠나기도 했습니다. 음성 판정이 되면 입원 가능하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지금 가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불편하죠. 다음에 또 수술하러 재입원을 해야 되니까. 외래 진료와 응급실 폐쇄 기간도 하루 연장되면서 병원을 찾는 환자와 보호자들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생명이 위중한 중증 환자입니다. 코로나19 N차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전남대병원으로 중증 환자 입원이 불가능해지면서 다른 종합병원의 병상 운용에도 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이나 모니터실이나 중증 환자를 볼 수 있는 병실이 다 차 있어요. 풀로. 이 환자들을 되도록이면 일반 병실로 환자를 옮겨주고 새로 오신 중증 환자를 받으려고. 8개의 병동과 1,100여 개 병상을 갖춘 전남대병원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진료체계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전남에서는 오늘 하루 동안 1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연쇄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순천에서는 병원 간호사 1명이 코로나19로 확진되면서 이 간호사가 근무했던 병동이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통근버스와 목욕탕, 식당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확진이 이어짐에 따라 순천과 광양, 여수시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을 휴관하고 100명 이상 모이는 모임이나 행사를 금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안정적인 수능 관리를 위해 다음 달 3일까지 18일 동안을 방역관리 특별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특별기간 동안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교내외 집합 행사를 비대면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수능일에는 38개의 수능 일반 시험장마다 증상이 있는 수험생 대상의 별도 시험실을 5개씩 마련하고 자가격리자가 응시하는 별도 시험장과 확진자용 병원 시험장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주민들이 고형 폐기물 연료 SRF 발전소 가동을 막기 위해 광주시청 앞에서 차량 시위를 벌였습니다. 발전소 재가동 가능 시점이 다가오면서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지만 광주시는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시청 앞 도로를 시위 차량 150여 대가 2중 3중으로 점령했습니다. 피켓과 현수막을 손에 든 주민들은 광주에서 만들어낸 쓰레기 연료를 나주로 보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광주 쓰레기는 광주시가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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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SRF 저지 나주시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쓰레기는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며 고형 폐기물 연료 SRF를 만들어 이웃 주민들이 사는 나주로 보내려는 것은 이기적인 쓰레기 행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기적인 쓰레기 정책과 잘못된 결정에 대해 현재 광주시장의 책임을 맡고 있는 이용섭 시장이 결자 해제합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주민들이 광주시청에서 차량 시위를 벌인 것은 나주 SRF 발전소 문제 해결에 광주시가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9월에 추가 작성된 민관협력 거버넌스 합의에 따라서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SRF 발전소가 재가동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나주 SRF 발전소 갈등은 인허가권자인 나주시와 전라남도, 운영사인 한국난방공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광주시에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나주시하고 지역난방공사하고 지역 주민들이 결정할 문제지. 우리도 거기에 뭐 2천억 가까이 손해를 봤는데 피해 지역에 와서 자꾸 얘기하는 게 안 맞는 거예요. 3년 넘게 멈춰서 있는 나주 열병합 발전소 문제가 해법은 찾지 못한 채 법적 분쟁에 이어 지자체 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며 수백억을 들여 만든 도로가 인적이 뜸한 유령도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만남의 도로에서는 만날 사람이 없고 해안 일주도로에서는 정작 바다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산자락, 울창한 숲 사이로 칼로 도려낸 듯한 도로가 나 있습니다. 무안군 승달산과 영산강을 잇는 관광 명소를 내걸고 지난 7월 말 개통된 만남의 길입니다. 4.1km 구간의 도로에 있는 차량은 MBC 취재 차량이 유일합니다. 도로의 이름은 만남의 길인데 오가는 차량 한 대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깊은 산길 도로가에 자리한 정자는 손님만 기다리고 있고 안전시설 하나 없이 영문모를 보도블럭이 넓게 깔렸습니다. 생태자연도 1등급인 지역 명산을 깎아 도로를 낸 공사에 국비 179억 원이 쓰였습니다. 관광객 그런 도로 목적으로 된 모양인데 아직까지는 별 저기는 없어요. 효과는. 관광뿐 아니라 물류, 교통의 교두보 역할을 내세웠지만 12.9도에 이르는 경사도에 구불구불한 도로여서 악천후 통제가 불가피합니다. 광활한 황토갯벌과 낙조가 유명한 바닷가에도 지난 8월 새 도로가 났습니다. 이름하여 노을길로 수평선 높이에서 바다를 조망하며 오가는 관광도로를 내세웠습니다. 만남, 행복, 노을, 느림 등 여러 테마를 9km 구간에 한꺼번에 넣다 보니 왕복 2차로에서 외길, 또다시 보행자 전용 도로로 뒤섞여 있습니다. 명색이 해안 일주도로인데 솔숲이나 콘크리트 난간에 가려 바다가 보이지 않는 구간이 있는가 하면 인근 농로와 얽혀 경로가 헷갈리는 곳도 있어 노을길 위에서 노을길을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을길 사업비 154억 원 전액이 국비로 쓰였습니다. 교통량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저희는 미래를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안군은 KTX나 그리고 국제공항 그리고 관광 인프라들이 영산강 관광 인프라들이 계속 깔리고 있고요. 낙후 지역을 위한 개발 촉진지구 사업으로 별다른 타당성 조사 없이 수백억 국비로 조성된 도로들. 자치단체는 도로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며 주변에 전망대와 공원, 식물원 등 추가 관광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광주시가 황룡강변 평동 준공업 지역을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개발하기로 했습니다.